자, 오늘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파일을 열어보면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를 만들 때 나의 함수, 그걸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명령어의 이름은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함수의 기능에 맞게 인자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인자를 이용해서 뭔가 그 함수를 해줬으면 하는 어떤 연산의 수식을 적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을 이제 정해서 거기다가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의 이제 의미는 이게 원래 그 R 베이스에서는 평균값 구하는 함수죠. min 한 다음에 벡터를 넣어주면 그 벡터 안에 있는 것들의 평균값을 구해줬잖아요. 원래 베이스에 이제 있는 함수인데도 똑같은 이름으로 내가 함수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죠. 내가 이 m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R이 지금 내가 정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라는 얘기인지 나중에 min이라는 명령을 썼을 때 원래 있는 평균값 구하라는 말인지 이제 R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함수명을 가지고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 R은 당연히 내가 정의한 걸 우선 시행을 해줍니다. 내 거를 먼저 시행하라는 의미로 새로 정의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줄은 min이라는 이름의 명령어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아규먼트로 x라는 답 하나를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x에다가 1을 더해줘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숫자나 하나 넣으면 거기다가 1 더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 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curse라는 이제 패키지 안에 이제 speed라는 그 데이터가 있었죠. 예, 걔를 한번 불러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원래 R 그 베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고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는 이제 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rse에 있는 speed를 보여줘. 이제 그랬더니 벡터가 뭐 4, 4, 7, 7 이렇게 한 40개 넘는 숫자로 구성된 이제 벡터가 하나 불러줬습니다. 이거에 min을 구하시오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평균값을 구해주죠. 근데 min이라는 명령어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사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첫 줄을 지금 시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데이터에다가 min을 시행을 하면 원래 데이터 벡터 하나하나에다가 다 1을 지금 더해줬어요. 4477이었는데 5588 이렇게. 요 데이터를 밑에서 보듯이 일씩 커진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된 거예요. 이 min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 이 밑에 여기 있는 이제 펑션이라는 섹션이 만들어지면서 min이라는 게 이제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함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in을 이제 계속 두면은 계속 1을 더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얘를 없애주고 다시 min을 해보면은 평균값 구하는 원래 R 베이스에 있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펑션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펑션이라는 함수에서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값을 하나 받아라. 여기는 이걸 x라고 적어도 되고 뭐 a라고 적어도 되고 아무 문자를 적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그 x에다가 곱하기 0.3025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곱하기 0.3025 하잖아요. 0.3025로 적을 때 아래에서는 앞에 0은 빼도 돼요. 그냥 0.3025 이렇게만 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fn이라는 펑션 줄여가지고 fn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저 함수에다가 넣어줘 하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또 이제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 밑에 뭔가 함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100제곱미터는 몇 평이지? 알고 싶으면 그 함수명인 fn 적고 뒤에 숫자 100 넣어주면 30.25평입니다 하고 이제 R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면적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 이걸 자주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곱하기 33025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면적 변환하는 거를 해서 이제 코드를 짤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간단한 계산이지만 좀 복잡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펑션 기능이 되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많이 줄여주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기교를 부려서 앞에서는 수식이 되게 짧았죠.
간단한 수식이니까 이 펑션 다음에 그냥 한 칸 띄고 이렇게 식을 적었어요. 근데 한 줄에 들어갈 수 없는 긴 식을 적을 때는 밑에다 적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요 괄호를 열어주고 적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식이 끝나면 맨 밑에 괄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펑션이라는 함수는 요 괄호에서부터 요 괄호 사이에 있는 이 세 줄 이거를 수행하란 말이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였죠. 어떤 숫자를 하나 주면 거기다가 0.3025를 곱한 다음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라 이 뜻입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소수점 자릿수를 정해줬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평 줄여가지고 py라는 데다가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out이라는 거에다가 페이스트 제로는 이제 문자를 붙이는 기능이죠. x 다음에 뭐 이렇게 따옴표를 쓰면 문자입니다. 뭐 제곱미터는 평이라는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평이라는 글자를 써줘. 이렇게 출력되는 형식을 우리가 좀 멋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out이라는 값을 보여줘 라고 할 때는 이제 return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return out 하면은 됩니다. fn이라는 함수는 x라는 값을 받아서 평으로 환산한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리로 끊고 그 다음에 그냥 숫자만 딸랑 적지 말고 원래 이 제곱미터는 몇 평이야 하는 식으로 문장으로 만들고 그 만든 값을 이제 return out 해가지고 출력을 해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줄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줄 안에 어디든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치면 저 여러 줄을 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딱 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 펑션이 하나 생겼죠. 거기다가 어떤 그 100스퀘어 미터를 이제 줘서 저 펑션을 이행을 해보라라고 시키면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100스퀘어 미터는 30.25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을 두 개 주면 두 개 계산해줘. 두 개뿐만이 아니라 벡터를 칼스 스피드에서는 뭐 한 40 몇 개 되는 거는 40 몇 개대로 다 계산해 주죠. 그러니까 벡터를 넣으면은 벡터 전체에 대해서 그 펑션을 이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이미 만들었으면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보면 이 펑션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 놨다든지 만든 지 좀 시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남이 만든 거라든지 있을 때 그 펑션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막 무작위로 값을 넣어보고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냥 그 함수 이름을 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펑션은 또 펑션 다른 이름에다가 또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fn을 fn2에다가 어사인 해줘 이 말은 똑같은 펑션을 하나 더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fn2 누르면 결국은 뭐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100 눌러보면은 답도 똑같죠 당연히. 그 다음에 fn2를 이번에 이거는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한 번 더 쓴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F1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fn2를 이제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봐도 똑같은 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함수를 두 번 만들 때는 이제 함수 만드는 식을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원래 있는 함수를 이제 어사인 하면 되는 거죠. 비슷한 걸 만들 때는 어사인 한 다음에 fn2를 좀 고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다음은 역시 비슷한 건데 이제 펑션에서 x라는 값을 하나 받은 다음에 먼저 뭐 평 환산하는데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값이 입력되면은 그때는 이제 에러가 나잖아요. 얘가 숫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그 기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isNumeric이라는 이제 함수는 뒤에 들어가 있는 x가 숫자면 true, 숫자가 아니면 false를 이제 반환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앞에 not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x라는 값이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면 return not a number라는 것을 출력을 해줘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역시 또 뭐 두 자리까지 하고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out을 실행을 해줘 하는 식으로 이제 fn이라는 함수를 좀 더 길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가 아닌 a를 넣으면은 not a numb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return이 첫 줄에서 return이 not a number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이 펑션이 이제 그 할 일을 끝내버리는 거죠. 100을 넣으면은 not a number를 출력 안 하겠죠, 그죠? 맨 윗줄이 그냥 이제 패스가 되고 끝까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아닌 그냥 A를 이제 치면은 R은 따옴표 없이 그냥 그 알파벳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R은 그 따옴표가 없이 알파벳이니까 이것은 뭔가
값이 어사인되어 있는 변수인가 보다 하고 이 environment에서 찾습니다. 찾아봤더니 A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답이 나오죠. 근데 A다가 우리가 이제 100을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value에서 이제 A는 100이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사인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A는 값이 투입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FN에다가 숫자 100 대신에 A를 넣으면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FN이라는 함수를, 기능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제곱미터를 넣어주면 평으로도 바꿀 수 있고 원하면은 스퀘어 피스로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제곱미터라는 숫자를 하나 받아야 되고 X라는 그 아규먼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닛으로 바꿔달라는 건지 그 유닛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펑션은 인자가 이제 2개 있는 그런 펑션이 됩니다. 2개가 아니라 뭐 3개든 몇 개든 원하는 대로 인자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X가 숫자가 아니면 나라 넘버 출력해주고 X가 숫자라면 이번에는 유닛을 평으로 해달라는 건지 스퀘어 피스로 해달라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평이면 0.3025로 곱하고 스퀘어 핏이면 10.7639를 곱하면은 그게 그 변환이 돼요. 그거를 곱해라. 둘 다 자릿수는 그 2자리까지로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닛의 평도, 스퀘어 핏도 둘 다 아니면 유닛은 평도 아니고 스퀘어 핏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라. 그러니까 이 펑션은 평하고 스퀘어 핏하고 2가지밖에 못 준다 이 뜻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출력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펑션 정의를 해준 다음에 문자 A를 치면은 나로 넘버 이렇게 나오죠. 숫자 100을 치면은 원래 X하고 유닛하고 인자를 2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자가 하나 안 들어왔어요 하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100에다가 이제 평이라고 써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평으로 환산해 줍니다. 그리고 스퀘어 핏을 써봤더니 이제 스퀘어 핏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근데 A커로 바꿔줘 그랬더니 평하고 스퀘어 핏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만든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추가해 가면 이제 코드가 점점 길어지면서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X하고 유닛을 받아주는데 디폴트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유닛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평을 계산해 주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라 하고 저 인자에다가 디폴트 값을 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똑같이 인자를 넣는데 등호 하나 놓고 그 디폴트 값을 써주면 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define 한 다음에 이제 100을 넣어보면 아까는 그 유닛을 따로 디폴트 값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유닛을 그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에러가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값을 안 주면 당연히 평이구나 하고 평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피리어드, 점을 이제 3개를 인자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우리가 실제로 이 펑션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실제로 다른 펑션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펑션들이 각자 인자를,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있는 함수들이 쓰고 있는 많은 인자들을 똑같이 여기서도 쓸 수 있게 해줘 하는 표시입니다. 한번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함수에다가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인자로서 이제 점점점을 해주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if 유닛이 평이면 에리어에다가 뭐 라운드 뭐를 이제 지정하라라고 이제 명령어를 주는 건데 그때 사실 이 라운드 함수라는 것은 아까 이제 디짓이 있었잖아요. 자릿수 몇 자리 정해주는 그런 것처럼 몇 가지 인자를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쓸 수 있는 모든 인자를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줘 하는 뜻입니다. 일단 아래 위로 다운표를 쓴 게 밑에 있는 라운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펑션 100 하면은 유닛을 안 주면은 디폴트로 평이니까 평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는데요. 그때 값은 지금 30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짓을 따로 안 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 1의 자리로 반올림을 해가지고 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펑션
100 다음에 유닛은 스퀘어 피스로 하고 디짓은 2로 해줘 하고 여기서 디짓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두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요게 차이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디짓을 정할 때는 다 이 함수 안에서 라운드 함수 안에서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한 fn이라는 함수에서는 사실 디짓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 무조건 두 자리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릿수를 바꾸고 싶으면 함수를 바꿔야죠.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 2를 3으로 바꾸든 4로 바꾸든. 그게 아니라 이 디짓을 내가 fn이라는 함수를 쓸 때 마음껏 조정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여기서도 쓸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이제 명령하는 게 저 점점점 3개 찍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기서 디짓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fn 함수 자체에서. 여러분 요까지 점점점 쓰는 법까지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설명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깁니다. 하지만 뭐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긴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간과 코드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할 이제 조건,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방식하고 굉장히 뭐 말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얘기라 좀 쉽습니다. 명령어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걸 지키고 싶으면 이제 if라는 명령을 씁니다. x라고 똑같죠. 근데 여기에 이제 else라는 걸 같이 붙여가지고 if 뭐 어떤 면은 어떻게 하고 else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쓸 수 있고요. 요거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if else라는 또 명령어도 있습니다. 뭐 쓰는 법 비슷하니까 그냥 보면 돼요. 우리가 파이 3.14 해서 쭉 가는 숫자를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environment에 이제 x가 생겼죠. 3.14, 1592 이렇게. 이제 2의 1승을 y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상수 2.71828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if 괄호 열고 x가 y보다 크면 x를 적어달라 이렇게. if문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조건을 적고 그 괄호 뒤에다가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적으면 이제 그걸 이행해 주는 게 그냥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3.14가 2.72보다 크니까 if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을 만족하니까 x를 지금 이제 출력을 해준 겁니다. 다음 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만약에 y가 x보다 크면 y를 적어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y가 x보다 안 크죠. 그러니까 뭐 y를 적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y가 x보다 커야 y를 적어주는데 y가 x보다 크지 않으니까 2.72가 3.14보다 안 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x가 더 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명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x보다 y가 크면 y를 적고 그렇지 않으면 x를 적어라. 이제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이 뭐가 나올까요? 3.14가 나오겠죠. 그죠? x가 3.14고 y가 2.7이니까 만약에 y가 더 컸다면 y를 적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x를 적는 거죠. 지금은 x, y 이렇게만 적었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문과 나중에 뭐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뭐 y 곱하기 0.3025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복잡하게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 이제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f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x하고 y에다가 스칼라 값이 아니고 여러 개 요소를 가진 벡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1에서 5, y는 3, 5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if문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봤듯이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 길이가 1보다 길다, 스칼라 값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뭐 다른 그 y가 뭐 더 큰 경우는 y를 적어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f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 그러니까 스칼라 양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if와 else를 따로 쓰는 거에 비해서 이제 if else라는 함수가 가지는 장점은 얘는 이렇게 벡터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숫자가 나열된 벡터라면 위에서 봤던 if문이나 뭐 그 확장한 if else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if else라는 요 함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요소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를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라는 것은 if문을 이용해서도 이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간단하게 코드를 줄일 수 있어서 많이 쓰이는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명령어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를 하나 넣어주고 뒤에 이제 몇 개의 이게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이제 스위치 1, A, B, C 하면은 A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할 하는지 알겠죠, 그죠? 뒤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적어줘 이 말입니다. 2 하면은 B고 3 하면은 C고 이제 4를 누르면은 네 번째는 요소의 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if 1이면 A를 보여주고 그게 아니면 if B면 2를 보여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조건문으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순서대로 하나를 골라줘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스위치라는 명령을 쓰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 개 요소를 넣고 그게 몇 번째 있는 건지 숫자를 바로 적어도 되고 뒤에 나오는 요소에다가 이름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거는 A, 뭐 두 번째 거는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준 다음에 앞에다가 숫자 대신에 그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을 쓸 때는 숫자 대신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해줄 수도 있죠. 네. 그 A를 적어줘 그러면 A가 할당되어 있는 AA가 나오는 거죠. B, C 마찬가지고 B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시 이제 사용자 정의하고 그 기능을 이제 섞어서 해보면은 펑션을 하나 만드는데 x라는 값과 type이라는 값을 받으시오.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스위치를 하는데 타입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평균값은 min, x의 중앙값은 median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함수를 닫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뭘 시키는 거냐면은 내가 벡터를 하나 줄 텐데 그거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타입이 min이면 이걸 하고 타입이 median이면은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여달라. 이걸 하려는 게 눈에 딱 보이죠, 그죠? 이 함수를 시행한 다음 x를 1부터 9까지 다음에 20, 1, 2, 3, 4, 5, 6, 7, 8, 9, 20이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에다가 그 x를 넣고 min을 보여줘 그러면 평균값을 계산해주고 미디언을 보여줘 하면은 이제 중앙값을 계산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쓸 때 이렇게 if나 switch 같은 거를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 넣으면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if하고 같이 쓰는 또 else, 그 다음에 if else 두 개가 붙어 있는 이제 벡터를 처리할 수 있는 if else 뭐 이런 것들이 스위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가지고 뭔가 어떤 조건에 충족하면 이거를 다른 조건에 충족하면 저거를 수행해 달라 하는 이제 명령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조건문이 실제로 코딩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게 루프문입니다. 반복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기계니까 반복 작업을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이제 1부터 100까지 막 움직일 때 그때 각각에 대해서 뭔가를 계산해줘 뭐 이런 일을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repeat이나 while이나 for문을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for문입니다. repeat부터 보면 먼저 i라는 그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할당한 다음에 repeat을 해줍니다. 그 repeat도 그 repeat할 내용이 길면은 이렇게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내용 적고 끝에 가서 괄호 닫고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아래서 공통 문법입니다. 뭔가를 시키는데 한 줄이 안 끝나고 줄이 길면 이렇게 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25보다 크면 처음에 우리가 5라는 값을 할당해 놨잖아요. 근데 i가 25보다 크면 break 이제 끊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하라 이 뜻이에요. 그 밑에 뭔가를 하라 할 때 괄호가 또 나왔죠. 괄호 안에 괄호가 이번에는 이제 이중 괄호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때 print i라는 것은 i를 적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5로 들어갔으니까 i가 그러니까 5가 25보다 크지 않으니까 break 하지 않겠죠. 이 break이라는 것은 repeat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적으라는 거네. 그래서 5를 적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i에다가 5를 이제 더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까지 시행한 다음에 요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리핏으로 올라갑니다.
i가 10이 돼 있죠. 또 한 번 비교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5에서 한 바퀴 돌고 5를 더했으니까 10에서 돌고 15 돌고 20 돌고 25까지 이제 간 다음에 그러니까 25는 25보다 크지 않으니까 또 적죠. 그 다음에 이제 30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때는 30은 25보다 크니까 브레이크 이제 멈춘 겁니다. 요거를 해달라는 명령어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요 문법들대로 뭔가 짜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야 되는 이제 코딩입니다. 똑같은 거를 while이라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를 역시 5라는 값을 주고 while이라는 것은 뭐뭐인 경우에는 이걸 하라 이 말입니다. 뭐가 이 조건이 충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걸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i가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print i를 하고 거기다가 5를 더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역시 25일 때까지 이걸 하겠죠. 이걸 시행해 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다가 그냥 부등호만 할지 등호를 달지 이런 게 내가 25까지 뽑고 싶은지 20까지 뽑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하면서 오류가 안 나게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for 구문입니다. 이게 제일 유연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for라는 것은 이제 for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연 다음에 뭔가 반복할 것의 조건을 여기다 정해줍니다. i가 for 구문에는 항상 in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가 뭐인 동안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뭐인 동안이냐면 시퀀스라는 거 기억나죠?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연속된 숫자에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 시퀀스라는 걸 썼어요. 5에서부터 25까지 만 쓰면 5, 6, 7, 8, 9, 10 해가지고 25까지 가는 벡터가 만들어지죠. 근데 by가 5입니다. 그러니까 5씩 띄워달라는 거죠. 그럼 5, 10, 15 해가지고 얘가 25에 갈 때까지 이 말이에요. for I in sequence 5, 25 by 5가 위에 나와 있던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 줄로 되는 거죠. 그동안 print i를 해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가 가장 좀 유연하면서도 명령도 짧고 그래서 많이 씁니다. 물론 for 다음에 긴 명령어가 와야 되면 지금처럼 그냥 바로 프린트 쓰지 않고 대괄호 쓴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몇 줄이든 다 넣을 수 있어요. v라는 변수 안에다가 벡터를 더블이라고 해서 5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양쪽에 괄호를 치고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벡터라는 명령어는 벡터를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빈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인데 지금 문자로 더블이라고 썼잖아요. 데이터 형식 중에서 더블은 실수였죠. 네, 실수로 돼 있고 그 요소의 개수가 5개인 벡터를 하나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네, 값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빈 벡터인데 실수로 요소 5개짜리 벡터를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v라는 이름에다가 지금 이제 넣습니다. 이렇게 그 앞으로 거기다가 숫자를 채워 놓을 빈 벡터를 만드는 그런 일도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 for 다음에 i를 이제 sequence along v라고 했어요. sequence along이라는 명령어 지난번에 배웠었죠. 요거는 1부터 어떤 숫자까지 이제 계속 나열된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떤 숫자까지 만드냐면 그 뒤에 들어오는 벡터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이 v라는 벡터에다가 맞춰가지고 v의 그 요소 각각마다 1부터 v 끝번까지 번호를 붙여달라 이 말이죠. i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5개짜리 벡터를 만들기 때문에 i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i in 1, 2, 3, 4, 5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sequence alo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렇게 5자를 넣어가지고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5개짜리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벡터하고 길이가 똑같은 일련 번호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괄호를 써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v에다가 어떤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이냐면 v 다음에 이번에는
대괄호, 이 스퀘어로 되어 있는 대괄호 다음에 이제 번호 i를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벡터에서 벡터 다음에 이 스퀘어 대괄호가 오면 그 벡터 안에 있는 몇 번째 요소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가 매트릭스 할 때는 행렬할 때는 인덱스가 숫자가 2개였고 그 다음에 뭐 어레이인데 뭐 3차원이면 숫자가 3개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한 요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싶을 때 그때 이 대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V의 i에다가 뭘 넣어줘 이 말입니다. 뭘 넣냐면은 뭔가의 평균값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무엇의 평균값이냐면 이 R 놈이라는 것은 이 놈이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를 얘기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얘기하고 그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R은 랜덤 넘버를 난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임의의 수를 10개를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 부분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얘기하죠.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수많은 수 중에서 임의로 그냥 10개를 뽑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8, 마이너스 0.7 이렇게 이상한 난수가 10개가 나온 거죠. 저거를 또 한 번 더 시행하면 또 다른 거 10개 뽑아줍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 임의의 수를 뽑고 싶을 때 이 랜덤 R과 함께 분포의 형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R 노멀 말고도 R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분포 이름으로 저 함수를 쓰는데 근데 이때 저런 랜덤 샘플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시드 넘버를 준다 그랬죠. 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임의로 숫자를 뽑은 다음에 그 10개 숫자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하는 명령어죠. 여기까지만 실행해 보면은 이제 숫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또 다르게 뽑아낸 10개의 난수 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거죠. 근데 그 구한 거를 어디다가 할당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 빈 벡터, 비어있는 5개짜리 벡터, 요소 5개짜리 벡터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i는 1부터 5까지입니다. 시퀀스 along v가 결국은 1, 2, 3, 4, 5잖아요. 요것만 엔터를 쳐보면은 1, 2, 3, 4,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i가 1이겠죠. 그래서 v1에다가 요거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v2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v5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v에 값들이 들어갔을 거고 그 v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5개 숫자는 각각 10개의 난수의 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for 구문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것으로 아주 긴 이제 코딩의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문법 요소들 배워봤습니다.